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실전 모의고사 나눠준 10회분 중에서 1회차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를 다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요. 좀 너무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스킵해 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요 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상으로 평가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 그러면은 일단 확률과 관련된 문제들 때문입니다. 통계 같은 경우는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난이도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해도 뭐 그렇게까지 어렵다는 느낌은 안 드는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문항수가 조금 많아요. 문항수가 좀 많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해서 다 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자, 그럼 같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같은 경우 3번까지도 무난한 확률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가능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 제가 이야기 드렸죠. 확률에서 조금 어려운 유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유형이라고. 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교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4번에 나오기보다는 보통 한 9번, 10번 정도에 나올 만한 그런 난이도예요. 실제로 풀어보면은 요거에 익숙한 친구들은 딱딱딱딱 해서 금방 문제에서 원하는 K값을 구하긴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령을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전체가 1부터 15예요. 자, 주머니에 1부터 15까지 장수가 하나씩 적힌 1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냈을 때 10 이하의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라는 거는, 사건 A는 이렇게 5개의 원소를 갖는 경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K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BK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A와 BK가 독립이다라고 하면은 A와 BK가 이와 같이 될 겁니다. 자, 요렇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의 공통 원소가 15분의 뭐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PA. 자, 전체 집합이 1부터 15인데 그 중에 5개니까 PA는 3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K의 원소의 개수도 15분의 뭐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구조는 어떤 거냐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 사이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봐. 자, BK의 원소 중 3분의 1개가 3분의 1이 A와 BK의 교집합의 원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교집합의 원소는 한 개가 된다라고 해보면 BK 원소가 3개가 돼야 될 거고, 얘가 2개가 되면 얘는 6개, 그리고 얘가 3개가 되면 얘는 9개, 이런 식이 될 텐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A하고 BK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경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와중에 약수의 개수가 3개여야 되거든. 그러면 K는 어떠한 형태냐면은 P의 제곱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K값은 어떠한 값이 있어? 2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이렇게 2개밖에 없더라. 1부터 15까지 중에. 두 번째, A하고 BK의 교집합이 2개다라는 것은 K는, 자, 원소, 자, 봐봐. K의 약수가 6개여야 돼. 약수가 6개인 폼은 P 곱하기 Q의 제곱 형태입니다. 그럼 이러한 구조를 갖는 1부터 15까지의 수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 18이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는 요 값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럼 요 두 가지를 합산해주면 K가 될 수 있는 거는 4.
9, 12 이렇게 3개의 값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한 번에 뭐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생각이 들고 그러진 않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될 겁니다. pK의 원소 중에서 3분의 1이 교집합의 원소다. 그럼 기본적으로 pK의 원소는 3의 배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표준정규분포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면은 너무나 많이 풀어본 그런 문제. 자,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A에는 1, 2, 3, 3, 3, 그 다음에 주머니 B에는 1, 2, 2, 3, 3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네모 안에 있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6의 약수에 넣으니 6의 약수는 1, 2, 3, 6 해서 나올 확률은 3분의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한 번 이하로 주사위를 3번 던져서 6의 약수에 넣으니 한 번 이하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결해 볼까? 자, 3번 던져서 6의 약수가 한 번 이하. 그럼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니까 이거를 독립시행을 해주면은 3번 중에 0번, 세 번 중에 한 번 해서 27분의 얘는 1이고 얘는 3이 6이 될 겁니다. 그래서 27분의 7의 확률로 A 주머니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뭐겠어? B 주머니가 되겠지. 자, 정리해보면 27분의 7의 확률로 A 주머니에 있는 1, 2, 3, 3, 3, 그 다음에 27분의 20의 확률로 B 주머니 1, 2, 2, 3, 3. 여기에서 A에서 두 개를 꺼낸 수의 곱을 점수로 하고요. 이때는 두 개를 꺼내서 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경우에는 세 개의 공을 꺼내서 세 개의 공의 곱을 점수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얻은 점수가 6점 이하일 때 6의 약수의 눈이 두 번 이상 나올 확률, 즉 이 경우인 거지. 상황 파악 되셨죠? 27분의 7 곱하기 여기서 구한 확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27분의 7 곱하기 저기에서 구한 확률, 그 다음에 27분의 20 곱하기 두 번째 상황에서 구한 확률 분의 27분의 20 곱하기 이렇게 되는 조건부 확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5개에서 2개를 꺼냈는데 그 2개의 곱이 6 이하, 6점 이하가 될 확률, 그 다음에 여기서 3개를 꺼냈는데 6점 이하가 될 확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걸 구해서 여기 빈칸에 채워주시면 되겠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2개를 꺼냈을 때 6점 이하가 된다. 5 컴비네이션 2분의, 자, 그럼 1, 2 혹은 1, 3 혹은 2, 3 이렇게 뽑는 경우에 6점 이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두 수의 곱이 6점보다 커지는 경우는 3을 2번 빼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여사건으로 구해주시면 10분의 7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한번 볼까요? 3개를 곱했는데 3개이기 때문에 3개의 수의 곱이 6점 이하인 경우는 1, 2를 뽑는 경우와 1, 2, 3을 뽑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냥 5 컴비네이션 2분의 한 가지, 그 다음에 1, 2, 3을 뽑는 경우는 4가지가 돼서 2분의 1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10분의 7, 2분의 1, 2분의 1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요걸 바탕으로 계산을 해주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149분의 100이라는 결과값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통계보다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확률 문제가 또 많이 안 해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 7번 같은 경우는 너무 단순 확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원래 이 확통의 확률 경우의 수가 정말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느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풀어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자, 12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가 1열, 2열, 3열, 4열, 그 다음에 1행, 2행, 3행, 이렇게 총 12개의 의자가 놓여있다. 자, 이때 어느 두 학생도 앞뒤 또는 옆으로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 이웃하는 걸로 보시면 돼. 붙어있으면 이웃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몇 개? 자, 3명의 학생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할 건데, 자, 여기에서 12개 중에 3개의 의자를 뽑는 다음에 곱하기 3팩을 할 거 아니야? 그 중에 이웃하지 않게 3개의 의자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겠죠? 곱하기 3팩을 할 거야. 요렇게 해서 풀어낼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3팩, 3팩은 지워지니까 결국 이 빗금친 부분에 들어갈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한 줄에 4개씩 있기 때문에 몇 개를 고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하나의 행에서 3개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이웃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의 행에서는 최대 2개까지 뽑을 수 있고, 자, 첫 번째 각 행에서 한 개 뽑는 경우, 두 번째 2개, 1개, 0개 뽑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한 개 뽑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 줄에서 하나를 뽑고 나면 두 번째 줄에선 얘를 피해야 되니까 셋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될 거고요. 마지막 줄도 얘를 피하기만 하면 되니까 3. 요거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아니라 4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는 거. 36까지. 자, 그 다음에 2개, 1개, 0개는 어떤 기준으로 잡냐면 2개를 어느 행에서 뽑을지. 자, 첫 번째 행에서 2개를 뽑게 되면 나머지 하나를 뽑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첫 번째 행에서 2개를 뽑는 방법이 하나, 둘, 3가지 방법이 있고 그때마다 6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두 번째 행에서도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행에서 2개를 이렇게 뽑게 되면은 이번에는 뽑을 수 있는 하나의 의자가 하나, 둘, 셋, 4개죠. 그리고 마지막은 얘랑 똑같이 3 곱하기 6이 될 겁니다. 그래서 36, 48. 요 36하고 48을 더해준 값이 여기에 84 이렇게 들어가면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 컨비션 3은 220이니까 220분의 84, 즉 55분의 21,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8번하고 9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실수 없이 좀 푸실 수 있어야 되고요.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10번 문제. 이산확률 변수고 111, 224.
여기에서 양끝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냥 손쉽게 여기에서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 이렇게 요게 확률 변수 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떠한 값이 있을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에 대해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헷갈리시면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두 장의 카드라는 건 11, 12 혹은 14, 14, 22, 14, 24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네들의 합은 2, 3, 4, 5, 6이 될 거고요. 6 컨비네이션 2분의 3 컨비네이션 2 이런 식으로 분모는 모두 동일할 테니까 분자만 한번 쭉 적어볼게요. 그러면 3이 되려면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 3 곱하기 2에서 6이 될 거고 한 가지가 될 거고 3이 될 거고 2가 될 겁니다. 요걸 바탕으로 거기에서 2 of x의 3배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먼저 2 of x는 자, 15분의 1로 묶어주고 2 곱하기 3 요건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 뒤에 따라서 2 of 3x는 3 곱하기 2 of x니까 여기서 나온 결과를 세배만 해주시면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하게 객관식이니까 더욱더 그렇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혹시나 내가 딱 자연수가 안 나온다? 그럼 계산 실수한 거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너무 많이 본 유형의 문제긴 하죠. 그런 문제일수록 실수를 더더욱 하시지 말라고. 그래서 이항분포 거기 보시면은 v of 2x 구하라는 거 얘는 4 v of x고 4 곱하기 npq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 조건 보시면 2 of x가 25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주어진 거야? np가 25다 이렇게 주어진 거고요. 나 조건 보시면은 p of x는 3분의 x는 2가 98분의 9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친구들 이제 뭐 맨날 하던 거죠. n 컨비네이션 3 곱하기 p의 세제곱 q의 n 세제곱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2 곱하기 p의 제곱 q의 n 제곱 이게 98분의 9다 이렇게 되었을 때 p제곱 q 이렇게 해주고 나서 크로스 곱해주고 나면 자 6분의 n-1 n-2 곱하기 9p는 2분의 n-1 곱하기 98 1-p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러고 나면 좌변과 우변에 모두 있는 이러한 것들은 마음대로 날려주셔도 되고 2 그러면 여기 3 해주고 나면 뭐 3p 거기에다가 n-2 98 1-p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있는 요 정보에다 np가 25인 거를 쓱 하고 밀어 넣으면 75-6p는 98-98p가 되면서 쓱쓱쓱쓱 깔끔하게 나오게끔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p에다가 4분의 1, q에다가 4분의 3.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n은 100이라고 또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정보들을 가지고 맨 윗줄에 있는 값에 대입을 해주시면 나옵니다.
자, 12번도 표준정규분포 이용한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가 될 거고요. 자, 13번 문제. 제가 엄청 많이 이야기한 거죠. 내가 편한 거를 확률 변수로 놓고 접근을 해라. 자, 500원짜리 동전 2개하고 100원짜리 동전 2개를 던질 겁니다. 500원짜리 2개와 100원짜리 2개를 각각 던질 거예요. 이때 얘를 한 번에 던져가지고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와 앞면이 나온 여기에서 앞면의 개수와 여기의 앞면의 개수가 서로 같으면 A를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을 시킬 거예요. 자, 한번 보실래요? 앞면의 개수가 2개일 확률, 1개일 확률, 0개일 확률이 각각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앞면의 개수가 같을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16분의 1, 16분의 1, 4분의 1 각각 계산해 주시면 8분의 3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같지 않을 확률은 8분의 5가 되겠지. 자, 여기서 시작해 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같게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키고 플러스 3을 해주고요. 음의 방향으로 요만큼씩 이동을 시킬 겁니다. 자, 960번.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x를 바이노미얼 960 그 다음에 여기 8분의 3 무슨 얘기야? 960번 중에서 앞면의 개수가 같게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놓겠다라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점 A의 좌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x번 플러스 3을 해주고 그 다음에 960 마이너스 x번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시켜주면 5x 마이너스 1920이 될 겁니다. 요렇게.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30 이하일 확률. 이 친구가 30 이하일 확률이 되는 거고, 그럼 x로 변환해주면 1950이니까 1950을 5로 나눠주면은 5, 35, 5, 9, 45, 390이 되겠죠? 자, 얘는 노멀로 바꿔주면 8분의 3 곱해주니까 360, 거기에 8분의 5 곱해주면은 225니까 15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는 360 빼고 15로 나눠주면 2 이하. 거기 표에서 2.0 보시면 0.477이 되어 있죠? 그래서 0.5 더하기 0.477이 해주시면 0.9772가 나오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 같은 경우도 저 이항분포를 딱 내는 유형들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정규분포를 응용할 수 있는데 이항분포만 따로 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자, 14번.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형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가 보시면은 x바가 블라블라 이러한 확률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래서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겠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확률 분포표 간단하게 좀 표현해 보면 얘네들 확률이 A 4분의 1 B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A 더하기 B는 4분의 3이 될 거고요. 자, 거기 가 조건 한번 볼까?
조건. 얘네들을 가지고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둘의 평균, 여기서 내가 두 개를 꺼냈는데 걔네들의 평균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자, 둘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1 이하가 된다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마이너스 1 하나와 0 하나 혹은 마이너스 1을 두 번 뽑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거 확률 계산할 때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그냥 a제곱이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1 하나 0 같은 경우는 a 곱하기 4분의 1을 해주시고 꼭 2를 곱하는 걸 잊지 말아라 이야기 드렸습니다. 요거 잊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2분의 1이야. 그냥 2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1 같은 경우 얘 한 번 따라서 4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2가 되겠죠. 단순 a와 b 사이의 크기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분의 a보다 2분의 b가 더 크다라는 얘기. 어머 미안. 어쩐지. 자, 여기가 요거기 때문에 미안. 이렇게 되면서 A보다 B가 크다라는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가 조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 한번 보도록 하죠. 나 조건. V of X 바가 32분의 11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V of X는 뭘까라는 거야. 자, V of X 바는 n분의 V of X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n이 2인 상황이니까 2를 여기다가 곱해주시면 16분의 11이 나올 겁니다. 실질적으로 얘를 생각해낼 수 있겠느냐? 요거죠. 자, 저기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E of 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될 거고, E of X 제곱은 제곱 해주면 A 플러스 마이너스. 자, 요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요걸 바탕으로 V of X에 대한 식을 세운다. 이거에서 이거 제곱한 걸 빼는 거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 자, 요 식하고 요거하고 연립해서 A하고 B를 각각 구해주는데, 이게 2차다 보니까 두 쌍이 나온단 말이야. 그 중에서 걸러내라고 이 조건을 하나 준 거야. 우리 이런 식의 문제들을 많이 봤잖아, 수능 문제에서. 그래서 요때 A는 4분의 1, B는 2분의 1이 구해질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그 결과값을 구해주시면 충분하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1이 적힌 카드 5장, 1 5장, 2가 적힌 거 4장, 그 다음에 3이 적힌 카드 3장, 4는 2장, 5는 1장, 이렇게 총 15장의 카드가 적혀져 있다. 여기에서 카드를 복원 추출하는 겁니다. 3장을 한 번에 꺼내는 게 아니라 보고 넣고 이런 식으로 복원 추출을 할 거야. 그 세 개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v of ax바 플러스 6은 42이다. 이때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a는 밖으로 나와서 이런 뜻이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가 x바에 대한 혹은 모집단 x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을 구해주면 되지 않을까, 요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n이 3이니까 앞서 한 것처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n이 3이니까 요 정보는 a제곱 곱하기 3분의 v of x가 42라는 거고, 최종적으로 a제곱분의 126 이렇게 되니까 a를 실제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한번 해보자. 이 친구들의
E of X를 먼저 구해볼게요. E of X는 1이 5개, 2는 4개, 3은 3개, 4는 2개, 5는 1개, 나누기 15인데 요 분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하던 거 많이 기억하시면은 7 컨비네이션 3인 거 알아서 15분의 35 이렇게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의 장점은 뭐냐면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 2 of x제곱 같은 경우는 1의 제곱 곱하기 5, 2의 제곱 곱하기 4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따로 조합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보다는 그냥 빠르게 계산해 주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그럼 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v of x는 7 마이너스 3분의 7에 제곱해 주시면은 9분의 7, 7에 49, 9, 7에 63 해주면은 14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얘가 9분의 14가 되기 위한 a 값을 찾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a 제곱 곱하기 14는 9 곱하기 126 14 이렇게 나눠주면은 따라서 a는 8이 뭐래 9구나 이렇게 휴. 자, 그 다음 문제인 16번 보시면 제가 이런 문제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들 딱딱딱 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뭐고 여기가 뭐고 이런 게 한 번에 들어온다면 이런 식인 거잖아. 거기 gx-3은 fx 플러스 3 저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해요. 그럼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시키게 지니까 이쪽이 g고 이쪽이 f인 거거든. 그런 다음에 비로소 가하고 나 조건을 살펴볼 겁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k는 당연히 여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13이야.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에 13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f가 13. 그러면 이번엔 g가 거기 보시면 25입니다. 얘하고 k에 대해서 대칭해야 될 거야. 그래서 k는 얘하고 얘를 더해서 2로 나눈 19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여길 기준으로 얘네들이 평행이동을 6만큼 한 거니까 여기는 3만큼 오른쪽으로 간 22, 그 다음에 여기는 3만큼 왼쪽으로 간 16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결과값을 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그려놓긴 했지만 보시면 19, 22, 25 이렇게 되면서 이거랑 25도 조금은 대칭되게끔 함수값이 동일하게끔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긴 하죠. 그렇긴 해. 그런데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불가능한 케이스긴 해. 씨. 저도 지금서야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겠다. 그쵸. 여기 25 여기하고 이렇게 대칭되면 되니까 그치? 그림을 조금 더 예쁘게 그리면 그렇게까지 그릴 수 있겠죠. 여기랑 이렇게 그치? 13, 19에서 함수값이 동일해야 되니까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 딱 그려서 이거다 싶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경우가 있을까?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자, 17번에 나와 있는 그 가조건하고 나조건이 무슨 뜻인지 보라고. F9하고 F21의 크기 관계가 자
요렇게 그려놓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21이 이렇게 있으면 9는 한 요쯤 있구나. 즉, 요 평균값에서 9가 더 멀리 있는 거야. 그러면 9 더하기 21 나누기 2 하면 15잖아. 그거보다 m이 더 큰 겁니다. 자, 반대로 6에서의 함수값이 28보다 더 크다. 6이 이렇게 있으면 28은 저기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6 더하기 28 나누기 2 했을 때 6이 더 가까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 m은 더 작다. 따라서 m은 15보다 크고 17보다 작으니까 16밖에 될 수 있는 자연수 값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집단의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해서 블라블라 이렇게 가는 거죠. 가나 조건을 가지고는 평균값을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문제다. 그래서 모집단은 노멀 16 시그마 제곱인데 x반은 노멀, 자 크기가 4라고 했기 때문에 n값을 4를 집어넣어주면 16 2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표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조건 이게 아니라 요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 이게 최대일 때 b-a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보자마자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p 는 a-16 나누기 시그마 마찬가지입니다. p-16 나누기 2분의 시그마. 표준정규분포에서 얘하고 얘의 확률이 동일하다라는 것은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더하면 뭐다? 0이다 라는 거죠. a-16 나누기 시그마 더하기 2분의 시그마 b-16을 해주면 0이다 이런 뜻이고 쓱쓱쓱쓱 정리해주면 a 더하기 2b는 48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에 있는 a 더하기 b를 a에 관한 식으로 바꿔줄 겁니다. 무슨 얘기냐? b 대신에 24-2분의 a로 여기에다가 바꿔서 대입을 해주면 여기가 2분의 a 더하기 24고 구간의 길이가 24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확률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평균 16에서 앞으로 12, 뒤로 1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2분의 a가 24-12 즉 12 a는 24가 될 거고 여기 대입해주면 b는 12가 되겠지. 요 정도 번호에 있을 만한 적당한 정규분포 문제예요. 뭐 엄청 복잡하진 않고요. 나와 있는 정보를 차근차근 이용해가지고 표본 평균까지 가지고 놀게끔 문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18번은 여러분들 많이 한 거니까 각자 좀 잘 해보시도록 하고, 자, 19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 숫자 1, 1, 2, 3, 3, 4. 자, 이번 시험 문제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이 참 많은데, 자, 이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어요. 복원 추출을 하겠다라는 거야. 이것을 n번 반복해서 n개의 수의 합. 자, 이번에는 이런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모집단을 y라고 해보죠. 그러면 n이 n값에 대해서 이제 y바가 있을 거 아니야. y바는
y1, y2, yn 나누기 n을 해야 y바야. 그런데 이 분자 n개의 합을 x라고 놓겠대요. 그래서 y바는 n분의 x,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렇게 세팅하는 이유는 y하고 y바를 설정해 줘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x라는 친구들은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이론적으로는 배우지 않은 친구이기 때문에 합으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런 설정을 좀 해주신 다음에요. 그러면 v of x가 여기 보시면 3분의 1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 같은 경우도 x 대신에 v of n y 바가 3분의 11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까요?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해보자. 이러한 집단에서 E of Y는 손쉽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E of Y는 1, 2, 3, 3, 4 다 더해주시면 14니까 3분의 7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E of Y 제곱해서 다 더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6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16 10, 20, 40 3분의 20이 되겠네요. 그러면 V of Y는 3분의 20에서 3분의 7에 제곱을 빼주면 9분의 11이 될 거예요. 자, 뭔가 좀 보이죠? 9분의 11, 3분의 11. 자, V of Y 반은 9분의 11에다가 n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n제곱을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주면 9분의 11 n이 될 겁니다. 따라서 얘가 3분의 11이라는 것은 n은 뭐다? 3이다 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럼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뭐뭐뭐뭐뭐의 확률을 구하시오. 거기에다가 3을 집어넣어주면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것은 4분의 3 곱하기 4, 즉 3 이상. 그 다음에 4분의 4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여라. 저기에 있는 것 중에서 3개를 더해가지고 복원 추출할 겁니다. 걔네들의 합이 3, 4, 5가 될 확률을 구하라고. 그래서 각각 x는 3, x는 4, x가 5가 될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1이 3번 나와야 되니까 3분의 1에 세제곱해 주시면 될 거고, 얘는 1, 2가 나와야 되지. 3분의 1 제곱, 그 다음에 2가 나올 확률 6분의 1. 그럼 1, 2 오케이. 세 가지 배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경우는 1, 2와 1, 1, 3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시면 될 겁니다. 1, 2는 3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 1, 1, 3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얘도 3분의 1이니까 곱하기 배열 세 가지. 이렇게 해서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재밌죠? 분들 미적 공부하시다가 약간 환기 시키고 싶을 때 이렇게 한 해분씩 풀어보시면 좀 공부가 좀 재밌을 겁니다. 서답형은 1번은 좀 무난하고 2번을 제외하면 솔직히 좀 쉬워요. 그래서 뭐 6번 같은 경우도 실내 구간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래서 서답형 중에서는 2번만 설명해 줘야겠다. 그래서 2번을 뭐 같이 한번 볼 테니까.
이번 문제는 좀 색다롭게 풀 겁니다. 색다롭게 풀 건데, 자, 거기 보시면은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지 않고 그냥 한 번에 갈 건데, fx 플러스 1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아 이거 또 뭔 짓을 하는지 알겠다. 그리고 거기 가 조건을 보시면은 x-fx가 x의 원소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fx는 x-fx가 마이너스 2 이하의 값을 가져야 될 테니 fx의 값은 x-2 이상 x 플러스 2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값을 가져야 될 거다. 요겁니다. 물론 fx 자체도 요 범위에 포함되어야겠죠. 자, f-2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을 제가 여기다 표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봐봐. f-2는 이 두 조건을 합쳐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고 마지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0, 1, 2 그리고 마지막으로 f2는 0, 1, 2라는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자 그걸 만족하면서 요 부등식까지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보여드리면 제가 중간고사 때 제가 모고 풀면서 한번 보여드렸던 스킬인데 얘네들을 요렇게 해주면 이걸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점 A에서 점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와 동일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f-는 마이너스 2, f-1은 마이너스 1, f0도 마이너스 1, f1은 0, f2는 2가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어때? 그럴싸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특이 유형이고 그거에 맞는 좀 적절한 스킬인데 이제 가끔 나오지만 이럴 때 쓰면 되게 요긴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렇게 해주는 게 솔직히 베스트야. 14, 19, 9, 28, 33, 57, 61, 그 다음에 맞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더하기를 이렇게 못해. 57이 아니라 여기가 47이죠? 그래서 108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확률 P는 5의 5제곱분의 108이 될 거고 문제에서는 50P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50 곱하기 5의 5제곱분의 108 5의 제곱 5의 제곱 그러면 216,
125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떻게 그럴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요거 풀어보신 분들은 느낄 거야. 이 풀이가 얼마나 참 나이스한 풀인지. 자,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준비해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혹시나 질문 있거나 뭐 요구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